네, 약 마감까지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 전에 꼭 짚어볼 사항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종목 마감 전략 타임경제연구소 정희진 연구원,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감 전략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선택은 하나, 매수, 매도, 보유 어떤 의견이십니까, 과장님? 네, 전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 지난주에 그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졌던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의 하락은 이 중간 선거 이후에 너무 우상향과 어떤 그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기대를 크게 가져가지 않았나, 한마디로 기대감이 컸던 상태에서 이런 그 FOMC 회의나 아니면 유가 하락 같은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이게 바로 실망 매물로 바뀌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상향 그리고 하향이라고 표현하기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한 그 제출 기한이 또 오늘로 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우선 좀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유 의견으로 대응을 해보자. 정희진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장님과 동일한 생각이지만 저는 오늘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네, 해봐야 맞습니다. 되는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도 보유 의견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도 쌍바닥권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실 분들은 시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전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 딱 하나씩만 제시를 해주시죠, 과장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대비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을 작년 대비해서 93% 이상 증가한 183억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도 이 섬유의복 업종, 대표적으로 잘 아신 힐라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손으로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특히 한섬 같은 경우에는 이런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떤 브랜드에 대한 판매 부분이라기보다도 자체적인 구조 조정 노력을 작년부터 해왔던 게 성과가 계속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자 브랜드를 3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5개에 따른 정리를 하면서 이 원가율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이어질 걸 판단되는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영업이익이 186억에서 지금 4분기는 400억 이상의 이런 효과를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섬 같은 경우에 최근에 크게 떨어진 부분도 아닙니다. 반등을 좀 크게 올린 상태에서 주가 조정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 가격 정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희진 연구원님. 저는 네오파 말씀을 드립니다. 3분기 영업이익에 있어서 일단 34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성장한 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도 오늘 조금 이 장세 대비해서 오르는 1%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H&B 시장에서도 확장세가 기대가 되는 바이고, 계절적 영향으로 봤을 때 특히 이런 크림이나 아토피 관련 질환, 그리고 그냥 여성들의 피부 케어에 있어서도 겨울 이 4분기에 있어서 매출은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올 여름 8월, 7, 8월쯤에 신사업 확장,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판로 개척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고 보지 못합니다. 관련하여서 유통을 진행하였던 그 중국의 그 유통사와의 어떤 아직 확실한 움직임은 보여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 이미 과도하게 빠졌고, 당장 오늘 마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섬과 네오팜 각각 제시를 해주셨고요. 장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대, 3%대 하락을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자, 오늘 현대차가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네, 오늘
10만 원을 깨면서 그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좀 반등을 하면서 다시 10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현대차 그룹주들의 뭐 신용 등급 하향과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실적 어닝 쇼크를 맞으면서 이 현대차 관련주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신저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글로벌 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계속 안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일체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까지는 잘 안 낮췄는데 최근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대의 그 목표 주가를 내놓는 현재 상황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가격이 뭐 저평가냐, 앞으로 이제 그리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뭐 예상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이 자동차 업종, 현대차의 주요 그 주위에 어떤 환경은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업일수도 뭐 증가를 하고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뭐 기조효과도 작년 대비 분명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처럼 어떤 지겹게 들었었죠. 뭐 환율 효과나 뭐 파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가의 매도 타이밍을 하지 말고 뭐 간단하게 이제 뭐 4분기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오냐 뭐 이런 숫자적인 면에서 치중을 하면서 현대차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 장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 반전에 지금 성공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휠라코리아 마감 특징 종목으로 또 살펴볼까요? 네, 장중에 또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54,300원을 보여주고 지금 소폭 내려간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외국인이 14, 15의 거리를 연속해서 순매수했고 전일에 대량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겠죠. 그래서 실적 지금 현재 3분기 매출액이 27% 성장한 7,200억 원으로 되고요. 이 증권가들에서 올려잡은 수치에서 40% 이상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큰 모멘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 아쿠시네트의 그 골프 쪽을 담당하는 아쿠시네트의 견조한 성장세도 계속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로열티 관련한 수입과 그리고 에슬레저로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류가 한번 유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1년 정도는 이 기조가 계속된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이런 신고가라든지 이 랠리가 당장에 꺼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그 밴디와의 콜라보인데요. 실제 밴디와 콜라보를 처음부터 진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한 SNS에서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의 오마주 작품을 칼 라거펠트가 채용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밴디와의 콜라보가 진행이 되게 된 것인데요. 그 의류의 중심에서 볼 때는 어린 친구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최근에 입는지를 좀 집중을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필라가 그 옛날의 그 명성과처럼 다시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 거품이 좀 빠질 즈음에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도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었는데 휠라코리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지금 약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살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1.8%대 하락 이어갑니다. 네, 네. 지금 오늘 뭐 증시에 지금 코스피 하락을 주도하는 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일에 애플의 주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기술주들에 대한 영향이 좀 단기적 악재가 좀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의 어떤 관계회사가 애플의 그런 주문에 대한 부분이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여기에
미국의 어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목표 주가를 낮추는 과정으로 가는 상태에서 애플의 주가 크게 좀 떨어졌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4.44%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지금 현재 어떤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안 좋게 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미국의 IT 업종의 하락세가 특히 뭐 기술자 하락세가 됐을 때 우리나라 IT 업종의 그 다음날 증시에서 떨어지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우선 그 직접적인 연관이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증시에 바로 반영되는 연관성도 크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IT 기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IT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IT 기업이 뭐 PBR이나 PER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투자 심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받쳐주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저평가 매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제약바이오주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악재로 인해서 큰 급락을 보였는데 오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폭을 다소 줄였군요. 9%대 상승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이 전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만 지금 빼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과연 이 제약 바이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쪽 방면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18년도에 있어서 계속 신약, 뭐 모멘텀 이런 정책에 대한 수혜들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들에 좀 집중이 되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19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결과치가 과연 그럼 임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년도에는 계속해서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전에는 보톡스 임플란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상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가식성이 확실한 그런 종목을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상장 폐지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상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타격은 아주 크게 될 것입니다.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과 같은 이런 대형 제약 바이오 사들에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오히려 내일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증선인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관점으로 제약 바이오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악재가 어제 불거져서 급락했던 제약바이오가 반등해주고 있고요. 내일 또 중요한 증선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제약바이오 짚어봤습니다. 자, 증권주에 대해서는 두 분께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우선 증권주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업종 안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있고 좀 부진한 종목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증권주들은 전반적인 약세를 기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상반기에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13조 원을 기록한 상태에서 지금 하반기에는 증시가 좀 안 좋으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8조 원대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업종에 대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업종 안에서도 뭐 종목별로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떤 시장 대비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발행업이나 어떤 IB 지주사 쪽에서의 수익성 증가 때문에 이 업종 안에서도 좀 타표를 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로커리지 수입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증권업종 안에서도 좀 선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증권주 전체적으로는 업종 지수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별로 실적 같은 개별적인 이슈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증권주 짚어볼까요? 네. 뭐 과장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상반기 대비해서 이익 규모가 확연히 줄어들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추가적인 수익 둔화 악화가 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타사 대비해서 수익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특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탁 수수료의 비중이 타사의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타격을 입는 것이 현저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거래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적 기반으로 했던 그런 그 신용 레버리지들이 어떤 실적으로 기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상위 탑픽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0.51% 약세입니다. 코스닥은 0.05% 강보합권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한데 2030선이었는데요. 지금 207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